오토리즈는 밀가루와 물을 미리 섞어두는 것만으로도 반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별다른 기술 없이도 수분이 밀가루 깊숙이 스며들어 스스로 반죽의 결을 정리하게 만드는 기다림의 미학이죠. 반면 유단해와 탕종은 밀가루의 일부를 뜨겁게 익혀서 수분을 꽉 붙잡아두는 기술입니다. 물을 단순히 섞는 게 아니라 전분이라는 그릇 안에 가두어 버림으로써 빵이 며칠 동안이나 촉촉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보습 요새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바게트나 사워도우, 캄파뉴처럼 겉은 바삭하고 속은 큼직한 구멍이 뚫린 하드 계열 빵을 설계할 때 베이커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오토리즈입니다. 오토리즈는 본 믹싱 전 밀가루와 물을 미리 섞어두는 단순한 휴식 과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밀한 공학적 이완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밀가루 속의 효소인 프로테아제는 팽팽하게 긴장된 단백질 사슬을 적절히 끊어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유연해진 반죽은 신장성이 극대화되어 오븐 속에서 수증기 에너지가 기공벽을 밀어낼 때 저항 없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드빵 특유의 압도적인 볼륨과 가벼운 식감이 완성되는 것이죠. 반면 우유 식빵이나 모닝빵처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움이 핵심인 소프트 브레드에는 탕종이나 유단해라는 보습 요새가 필요합니다. 전분의 일부를 뜨겁게 익히는 이 과정은 수분을 전분 입자 내부의 결합수 형태로 강제로 봉인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전분이라는 그릇 안에 물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수분은 오븐의 고온에서도 쉽게 증발하지 않고 빵의 속살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는 빵이 구워진 후에도 전분의 노화, 즉 딱딱하게 굳는 현상을 물리적으로 늦추어 며칠이 지나도 갓 구운 듯한 촉촉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들을 부주의하게 교차 적용하면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합니다. 만약 바삭함이 생명인 바게트에 보습력이 강한 탕종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껍질 쪽으로 이동한 수분이 제때 증발하지 못해 바삭함 대신 가죽처럼 질긴 식감이 형성되고 전통적인 하드빵 특유의 가벼운 정체성이 파괴됩니다. 반대로 유지와 설탕이 듬뿍 들어간 리치한 반죽에 오토리즈를 과하게 적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버터와 설탕이라는 무거운 부재료를 지탱하려면 견고한 글루텐 골격이 필요한데 오토리즈로 단백질 사슬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버리면 반죽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는 구조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결국 베이킹이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빵의 목적에 맞춰 반죽의 딘장을 틀 것인지 아니면 수분을 가둘 것인지 결정하는 정교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실 이 기술의 기원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지만 지식 아키텍트의 관점에서 이는 수렴 진화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독일의 브리슈틱과 코우슈틱은 수백 년 전부터 독일 베이킹의 근간인 포어타이크, 즉 사전 반죽 시스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끓는 물을 붓는 브리스틱은 일본의 유단해와 불 위에서 끓여내는 코흐스틱은 중화권의 탕종과 완벽하게 그 공학적 궤를 같이 합니다. 호밀이나 통밀처럼 수분 흡수가 느리고 거친 가루의 전분을 강제로 호화시켜 식감을 다스려야 했던 유럽 베이커들에게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 공학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유단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쫄깃한 식감을 선호하는 일본인의 입맛을 식빵에 구현하려는 연구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1990년대 말 상업적 대성공을 거두기 훨씬 이전부터 현장의 장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던 이 기술은 중화권의 탕종으로 이어지며 아시아만의 독특한 소프트 브레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동서양은 서로 소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분이 호화되는 임계점인 섭씨 65도라는 물리법칙 앞에서 우연히 하지만 필연적으로 조우한 셈입니다. 이들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수치 차이가 발견됩니다. 독일의 정석적인 코우슈틱과 대만의 탕종은 보통 가루와 물의 비율을 1:5로 설정하여 전분의 호화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전분을 완전히 젤 상태로 만들어 사르르 녹는 부드러움을 얻을 수 있지만 1:5 방식은 수분 함량이 너무 높아서 본반죽의 글루텐 구조를 희석하여 작업 효율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반면 현장의 베이커들은 설계도를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1:2라는 변형 수치의 설계도를 그려넣기도 합니다. 이는 1:1보다 수분량을 늘려 전분을 더욱 깊게 수화시키면서도 1:5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페이스트 형태를 유지하려는 지능적인 타협입니다. 이 방식의 진가는 본 반죽과의 시스템 동기화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1:1과 1:2 모두 하루의 숙성을 거쳐 수분 평형을 맞추는 과정을 공유하지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질감의 아키텍처는 사뭇 다릅니다. 표준적인 1:1 비율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물리적 지지력을 제공한다면 1:2에 익힌 반죽은 실크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크림 상태가 되어 글루텐 엔진과 더 매끄럽게 융합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은 기계 믹싱 단계에서 최적의 마찰 계수를 유지하며 익힌 반죽이 본 반죽 전체에 아주 미세하고 균일하게 스며들도록 돕습니다. 또한 익힌 반죽 내에 수분 결합력을 정교하게 설계함으로써 본 반죽의 밀가루 단백질이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자유수 가용량을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조절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반죽의 신장성을 높이면서도 탄력 있는 빵의 골격을 완성하는 설계자의 세밀한 최적화 전략이 됩니다. 1대1이나 1대2와 같은 고농도 익힌 반죽 역시 하루 정도의 냉장 숙성을 거치는 것이 정석입니다. 숙성을 마친 1대2의 반죽은 1대1보다 더 높은 수분 밀도를 가지면서도 24시간 동안 전분이 완전히 수분을 결속하여 처음의 질척거림과는 다른 안정적인 결합 상태를 보여줍니다. 냉장고 안에서 보낸 시간 동안 아밀라아제 효소는 호화된 전분을 끊임없이 분해하여 메가당으로 변환하고 인위적인 설탕 없이도 빵에 깊은 풍미를 부여합니다. 정석적인 수치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작업 환경에 맞춰 데이터를 1대2로 튜닝하는 과정이야말로 기술의 정점입니다. 앞서 하드브레드에 탕종을 넣는 것을 설계의 오류라고 했지만 최근 베이커리 시인에서는 이 근기를 정밀하게 통제한 하이브리드 설계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본래 크러스트의 유리질 같은 바삭함을 강조하는 하드브레드 공정에서 탕종은 구조를 연화시켜 금기시 되기도 했으나 독일의 코흐슈트 기법을 통해 전분 호화 비율을 정교하게 제어하면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는 탕종의 강력한 결합수 유지 능력을 사워도우 특유의 발효 팽창력과 조화시켜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반죽에 탄력 있는 수분감을 부여하려는 공학적 접근입니다. 사워도우의 깊은 풍미는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하드빵 특유의 거친 질감이 부담스러웠던 시청자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식감의 절충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학적인 관점에서 이는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명확한 설계상의 선택입니다. 전분 안에 가두어둔 다량의 수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조한 겉껍질 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러한 수분 전이 현상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사워도우 특유의 파삭한 껍질이 금세 눅눅해지거나 가죽처럼 질긴 질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껍질과 속살의 수분 평형이 이루어지며 하드빵 특유의 매력적인 대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사워도우 탕종 공법은 장기 보관성보다는 즉각적인 식감의 반전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껍질의 바삭함을 일부 양보하더라도 속살의 부드러움을 극대화하겠다는 설계자의 의도가 명확할 때 이 기술은 가치를 발휘합니다. 제빵은 고정된 정답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 시스템을 정교하게 튜닝해 나가는 창의적인 공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전통 기법을 유연하게 활용하되 그 이면의 물리적 변화까지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벽한 빵이 설계됩니다. 우리는 흔히 빵을 익힌다고 말하지만 공학적으로 보면 이는 오븐의 에너지를 반죽 심장부까지 배달하는 연력학적 설계 과정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수송 작전에서 수분은 단순한 재료가 아닌 에너지를 운반하는 가장 강력한 전령이자 배터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비열입니다. 물의 비열은 4.18kJ/kg 켈빈에 달하는데 이는 밀가루보다 약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물은 밀가루보다 3배 더 많은 에너지를 꽉 움켜쥘 수 있는 고성능 배터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죽 속 수분 함량과 배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열기가 도달하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이커가 물 온도를 1도 조절하는 행위는 단순히 반죽 온도를 맞추는 서비스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보유 능력을 결정하는 정밀한 엔지니어링의 시작입니다. 오븐 안에서 반죽 온도가 오르면 표면의 수분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며 막대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때 흡수된 열은 온도를 높이는 대신 수증기 분자 사이에 조용히 숨어드는데 공학에서는 이를 잠열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상태죠. 이 에너지를 가득 품은 수증기들은 이제 더 차갑고 밀도가 낮은 반죽의 심층부를 향해 본능적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반죽 벽면에 부딪히는 순간 수증기는 다시 액체로 변하는 응축 과정을 거치며 품고 있던 에너지를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이 증발과 응축의 사이클은 수분이라는 배달원이 오븐의 뜨거운 열기를 빵 중심부까지 직접 배달하는 고효율 에너지 셔틀 시스템입니다. 이는 빵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익히는 유일한 물리적 해결책입니다. 수증기라는 배달원이 얼마나 빨리 심장부에 도달할지는 결국 이스트가 뚫어놓은 기공의 배치와 크기, 즉 아키텍처에 달려 있습니다. 사워도우 같은 하드 계열 빵의 크고 시원한 기공들은 수증기가 저항 없이 질주할 수 있는 에너지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공기가 흐르며 열을 전하는 대류 현상을 통해 열기는 순식간에 내부로 파고들고 이는 빵의 골격을 빠르게 고정시켜 가벼운 식감을 완성합니다. 반대로 버터와 설탕이 많은 리치 계열 빵은 촘촘하고 미세한 기공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뜨거운 수증기의 이동을 늦추어 에너지를 가두는 일종의 단열 요새가 됩니다. 열은 기공 사이의 고체 벽면을 타고 아주 천천히 전해지는 전도 경로를 택하게 되며 이 지체된 시간 동안 수분은 보존되고 밀도 높은 부드러움이 설계됩니다. 결국 수분이 에너지를 품고 질주하는 탄환이라면 이스트는 그 탄환이 목표물에 명중하도록 길을 내주는 사격 통제 장치입니다. 수분만으로는 빵을 익힐 수 없고 이스트가 뚫어놓은 공간이 없다면 수분은 에너지를 배달할 경로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품은 에너지가 이스트가 설계한 통로를 만나 심장부에 깃들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빵이 탄생합니다.
이제 수분이라는 기초 설계를 마쳤으니 다음 시리즈에서는 반죽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열의 길을 뚫어내는 공간의 마스터 이스트의 세계로 깊이 들어갑니다. 수분이 에너지를 품고 이스트의 길을 따라 빵의 심장부에 도달하면서 우리의 수분 설계도는 완성됩니다. 오토리즈부터 1대2의 유단에 그리고 독일의 전통 기법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여정은 결국 수분이라는 전령을 다스리기 위한 인류의 지혜였습니다. 누군가는 정석적인 비율을 고집하고 누군가는 과감한 하이브리드 실험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제빵에 정해진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제빵은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베이커가 의도한 목적에 맞춰 수많은 변수를 조합하고 시스템을 정밀하게 튜닝해 나가는 창조적인 공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하는 이 아름다운 설계도 위에 이제 당신은 어떤 빵을 그려내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오븐 앞에 섰을 때 수분은 이제 단순한 재료가 아닌 당신의 의도를 실어 나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